안녕하세요. 내게 꼭 필요한 세무에게 윤소영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은 세무 일반 친구들은 잘 봐두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수행평가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그리고 프린트물에는 간단하게 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제가 그거를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급가액과 공급대가인데요. 제가 공급대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언급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공급대가가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매출액에 플러스 부가가치세가 더해진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일단 과세표준의 뜻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과세표준은요.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을 바로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이 과세표준인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나뉩니다. 그래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상세하게 4,800만 원이라는 차이 말고 공급대가의 4,800만 원 차이라는 거 말고 정확히 뭐가 다른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일반과세자는요. 이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기준이 공급가액입니다. 간이과세자는요. 공급대가입니다.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라는 걸로요. 여러분 자격증 책에서도 헷갈리게 많이 나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나름대로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공급가액은요. 부가가치세가 비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매출액 그 자체입니다. 플러스 세액이 되어 있잖아요. 공급 대가는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플러스 부가세. 그러니까 매출 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시와 함께 보도록 할게요. 공급 가액은 부가가치세가 비포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제품을 공급 가액 1,000원에 공급했다고 합시다. 1,000원에 공급했는데 부가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세금은 면세이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부가세가 붙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공급가액에 부가세는 몇 퍼센트입니까? 그렇죠. 10%입니다. 10%인 부가세 100원이 1,000원의 10%는 100원이니까 이렇게 부가세가 100원이 붙게 됩니다. 이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을 바로 공급대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가액은 이 부가세가 포함되기 전 금액, 그리고 공급대가는 부가세가 포함된 후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대가는 1,100원이다. 이 부가세를 포함을 해서. 인데 여러분 공급가액, 공급대가가 확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말이.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외우는 방법은요. 공급가액에서 기역이죠. 공급대가가 디귿이죠. 기역과 디귿 중에 뭐가 먼저 나와요? 가나다. 그쵸? 기역이 먼저 나옵니다. 먼저 나오니까 공급가액이 포함되기 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디귿이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가 후이다. 부가세가 포함된 다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외웠습니다. 공급가액과 공급대가 정확히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매출세액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세액은 뭐예요? 매출액에 세금을 곱한 거. 그러니까 부가세 몇 퍼센트? 10%를 곱한 것을 매출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각각 달라요. 한번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는요. 일단 공급가액에다가 10%를 곱합니다. 간이과세자는요. 공급대가에다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합니다. 그 다음에 10%를 곱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나누는 기준은 4,800만 원이에요. 이 4,800만 원보다 덜 버는 걸 간이과세자라고 하는데 얘한테 혜택을 준다고 했었죠. 세금을 조금 더 덜 내고 간단하게 세금 신고를,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혜택이 바로 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입니다. 업종별로 이렇게 부가가치율을 나눠 놓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또 10%를 곱하게 되면 매출세액은 뭐예요? 내가 내야 될 세금. 매입세액은 뭐예요? 내가 받게 될 세금이죠. 그래서 그 매출세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줄어드는지 실제로 예시 보면서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예시와 똑같습니다. 공급가액은요. 공급가액이 내가 매출한 거죠. 공급했다는 거니까 조금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공급가액이 내가 매출한 실제 금액입니다. 거기에 부가세를 곱하게 되는데 이 공급가액 1,000원에다가 10%를 곱해주랬죠? 10%. 그게 바로 이 부가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가세 100원이 바로 일반 과세자의 매출세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 대가는 1,100원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간이과세자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일단 이 공급 대가에다가 공급 대가 1,100원으로 나왔죠. 공급 얘도 가액 아니에요, 여러분. 공급 대가예요. 1,100원에다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예를 들어서 그냥 전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5%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5%. 얘가 바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10%를 또 곱해줍니다. 부가가치율 10%를 곱해주죠. 그렇게 되면 금액이 여기에서는 부가세 얼마 나왔어요? 100원 나왔어요. 100원. 매출세액이 100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5.5원이 나옵니다. 완전 적어지죠. 여러분, 매출세액은 내가 내야 할 세금입니다. 이 세금이 100원에서 5.5원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나타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적죠. 훨씬 적어진답니다. 그래서 세금이 훨씬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입세액은 뭐예요? 내가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은 내가 내야 될 거, 미리 다른 사람들에게, 최종 소비자에게 받아서 내가 내야 될 거. 매입세액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냈어서 이걸 다시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으로 그냥 공제해서 매입액에다가 곱하기 10%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에 공급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매입은 500원에 했다고 합시다. 500원이라고 치면은 이 500원에다가 곱하기 10% 하게 되시면 50원이 나오죠. 얘가 바로 매입세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과세자는 50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 간이과세자는요, 아까 매출세액에서 내야 될 세금이 정말 적었잖아요. 그래서 매입세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입세액을 온전히 다 공제받지는 못해요. 매입세액도 조금 적게 공제받습니다. 매입세액이면은 여기 500원 곱하기 25원이 아니고 여기는 매입세액이니까요. 내 매입세액은 얼마였어요? 그렇죠. 50원이었어요. 여기서 구했잖아요. 50원이었는데 곱하기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또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50원 전체를 다 공제해주지는 않고 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를 곱하기 시게 되면 25원이 아니라
2.5원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건 2.5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세액도 적게 내는 대신 매입세액도 적게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라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일반과세자보다 적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2.5원이겠네요. 이거 PPT 제가 수정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릴게요. 세금계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는요. 전자세금계산서 예시로 들었죠. 세금계산서, 그냥 계산서 모두 다 발행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요.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니까 얘가 세금계산서가 적격증빙이거든요. 적격증빙이라는 건 여러분 여기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이걸 이해를 하시면 훨씬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다른 공부하실 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적격증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산서는 적격증빙이 아니에요. 적격증빙이라는 건 증거 자료로 세금이나 뭐 나중에 인정받을 수 있을 때 적격하게 증빙, 자료 뭐라 해야 될까? 증거 자료가 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증거 자료가. 그래서 얘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으니까 간이과세자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못하고 계산서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액이 비어 있죠. 여기는 세액이 들어가 있죠. 예정 신고납부에서의 차이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과세자를 먼저 확대해서 비교를 해드릴게요. 제가 맨 처음에 이거 여러분 그림이 익숙하실 거예요. 맨 처음에 일반과세자, 납세의무자 설명하면서 제가 이거 알려드렸었는데 사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는 크게 법인과 개인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법인으로 할 때는 용어를 따지자면 예정 과세기한, 그리고 개인은 예정 고지기한이라고 부릅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요, 이 예정 과세기한 때 무조건 세금 신고를 해요. 개인도 마찬가지기는 한데 이 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예정 과세기한에 그냥 세금을 전체를 그냥 계산을 해서 실제 내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매출하고 매입한 모든 자료를 다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얘를 자진신고 납부라고 하거든요. 저도 이거를 했었어요, 여러분. 법인이니까 매점을 운영할 때 제가 매점 담당이어서 이걸 하는데 얘는 그냥 내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매출 나온 거, 매입 나온 거 정확히 계산해서 그냥 자진신고 하는 겁니다. 기간 내에. 3월 31일까지 한 거를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해서 이 기간 안에 신고를 해서 납부까지 합니다. 부가세 납부까지. 그래서 4월 25일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라는 게 붙어요. 가산세라는 거는 세금을 제 시간에 내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붙어서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4,000원에 내가 부가세 낼 게 있었다고 한다면 4,000원에서 몇 퍼센트를 곱해가지고 더 많이 내게, 4,000원보다 더 많이 내게 하는 겁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이렇게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거를 예정 과세기한에 실제로 낸다고 친다면요. 개인은요. 다릅니다. 직전 과세기 기납부세액에 제가 무슨 말인지 다 설명드릴게요. 말이 어려워도 일단 들으세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직전 기납부세액. 그러니까 이 1월 1일부터 3월 31일 전이면요. 내가 전년도 12월 달 전에
냈던, 기라는 게 이미라는 뜻이에요. 납부, 냈다. 바로 전에, 바로 전에 이미 낸 세금, 액수 중에 50%를 정부가 고지하여 징수합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제가 말했죠.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제로 내가 매출하고 매입한 금액을 신고해서 납부한다면 이 개인은요, 전에 실제로 여기에서 한 거 말고 전에 얼마 냈는지 그리고 그 낸 세금 중에 50%를 정부가 고지하여 징수를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만약에 30만 원이 안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50만 원 이기 때 5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냈습니다. 50% 해봤어요. 그러면 얼마예요? 그쵸. 25만 원이죠. 25만 원이면 30만 원 미만이죠. 그런 경우에는 소액이다 해서 부징수합니다. 부징수라는 건 징수하지 않는다. 세금을 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액 부징수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너 세금 내지 않게 할게 라는 말을 소액 부징수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차이 조금 감이 오시나요? 이제 간이과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는요. 1기, 2기로 나누지 않아요. 일반과세자 같은 경우는 1년을 6개월로 해서 1기와 2기를 나누는데요. 간이과세자는 그냥 1년 내를 통으로 1기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정부과기간을 가운데에 6개월로 나눠서 예정부과기간이라는 거를 놔둬요. 그래서 이 예정부과기간까지도 30만 원 미만이 될 경우 소액 부징수입니다. 소액 조그마한 금액이라 부징수, 징수 안 한다, 세금 내게 안 한다 라는 뜻이에요. 예정고지, 예정부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그냥 예정부가 한 번이 있다. 1년에 한 번이 있다. 여기는 2번씩 있죠. 근데 이런 차이가 있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납세 의무 면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과세자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납세 의무 면제라는 거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제, 없애준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일반과세자는 해당 사항 없으니까 납세 의무 면제 해주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요, 공급 대가가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4,8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간이과세자죠. 근데 그 중에서도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너 진짜 조금 버는구나. 부가세 면제해줄게. 납세 의무 면제해줄게 라고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납세 의무 면제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세액계산입니다. 별표, 완전 별표. 이거 교과서에 있는 문제랑 똑같아요. 제가 이름만 바꿔놨어요. 소매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인 간이과세자라고 합니다. 또 상회에 2020년 자진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급대가. 공급대가라는 거는 내가 매출한 대가죠. 공급대가 3,200만 원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공급대가라는 의미 알고 계셔야 되죠. 공급가액에 이미 부가세를 추가한 금액을 공급대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부가세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겠죠. 여기서 간이과세자 세액 계산 방법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앞에서 바로 배웠는데요. 공급대가 곱하기 업종별 부가가치율 곱하기 10%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가 공급가액으로 나왔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쵸? 공급대가로 계산을 다시 한번 해주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급가액 곱하기 부가세 해가지고 부가세까지 더해서 근데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가볍게 알려줬죠. 한번 납부세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실제로 내야 할 세금 한번 계산해 본다는 거예요. 3,200만 원이고요. 여기 여러분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분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보고 일단
얘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공급대가 곱하기 업종별 부가가치율이죠. 여기에 얘가 소매업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매업 업종별 부가가치율 10%라고 되어 있죠. 제가 여기에 표도 같이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얘는 소매업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제가 빨간색 10%로 쓸게요. 얘가 부가가치율이랑 똑같아서 구분용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업종별 부가가치에도 빨간색으로 해놓고 여기에 있는 10%를 또 곱해줘야 되죠. 곱하기 10%. 10%를 두 번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간이과세자가 세금을 더 적게 내게 되는 겁니다. 비율을 두 번이나 곱해주게 되니까 3,200만원 곱하기 10%는 320만원이 될 테고 320만원 곱하기 10%는 32만원이 되겠네요. 32만원 나옵니다. 여러분 계산기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소수점 0.1 곱하셔도 바로바로 나오죠. 얘가 10%는 0.1, 1%는 뭐? 0.01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구분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냥 계산기 두드리시면 됩니다. 시험, 수행평가에 계산기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진납부세액을 튀었네. 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부세액과 자진납부세액은 달라요. 납부세액은 이만큼 원래 내야 되는데 자진납부세액은 실제로 내야 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포인트가 있는데요. 신용카드 매출점포 발행분, 얘가 바로 여러분을 헷갈리시게 하는 힌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프린트 PPT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신용카드 매출점표 발행세액 공제 기억나시죠? 얘 카드 매출이나 현금 영수증 매출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발행금액의 1.3% 공제해준다 했어요. 그러니까 부가세가 실제 내 금액에서 나왔다면 예를 들어 5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 50만 원의 1.3%를 곱한 금액을 빼준 다음에 그만큼은 부가세 안 내도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여러 번 돌려서 들으세요. 여러 번.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법인은 혜택이 없는데 얘는 간이과세자니까 법인일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 법인 혜택은 생각을 하시지 않는 겁니다. 자진납부세액 구해볼게요. 일단 내가 납부해야 할 세액 32만 원입니다. 에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바로 내가 지급해야 할 금액입니다. 매입세액을 공제하기 전에 신용카드 매출점표 발행세액 공제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점표 이거 여기다가 필기해줘야지. 얘는 신용카드 발행한 부분에 곱하기 1.3% 해주시는 겁니다. 30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 신용카드 매출점표 발행세액 공제니까요. 신용카드에 대한 것만. 그리고 현금 영수증이 있었다면 현금 영수증도 해줘야 되는데 현금 영수증은 없으니까 일단 얘만 해서 500만 원에 곱하기 1.3%를 해주시게 되는 겁니다. 500만 원에다가 1.3%를 곱해주시는 거예요. 1.3을 곱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0.013을 곱하셔야 되는 겁니다. 소수점으로 곱하시면 아니면 계산기 사용하시면 그냥 1.3% 쳐시면 바로 나오겠죠.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65,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65,000원 빼주신 다음에 매입세금에 매입세액 공제 해줘야겠죠. 매입세액을 한번 구해봅니다.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이니까 원래 얘가 그냥 얘를 무시하고 하는데 이게 있으니까 지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게 되면 매입세액은요 15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150만 원인데 여러분 매입세액도 매입세액 곱하기 업종별 부가가치율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소매업이라서 10%고요. 얘는 업종별입니다, 여러분.
부가가치세 지금 구하는 거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를 곱한 건 이미 곱해져 있는 거예요. 매입세액이기 때문에. 세액이니까, 세액. 세금 액수니까. 매입액이 아니고 매입세액이어서. 그래서 150만 원 하시게 되면 얘는 또 얼마가 나오겠어요? 15만 원이 나오게 되죠? 맞죠? 그래서 15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32만 원 빼기 6만 5천 원 빼기 32만 원에서 6만 5천 원 빼고 15만 원을 빼시게 되면 최종 자진 납부세액은 얼마가 나오게 될까요? 10만 5천 원이 나오게 됩니다. 얘가 바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 그래도 여러 번 반복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2번 풀어보세요. 2번.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내용 배웠으니까 그냥 가볍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인데요. 이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1년을 그냥 통째로 1과세 기간으로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1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반으로 나눠서 예정신고라고 부른다고 했죠. 6월 30일까지 한 걸로 6월 30일까지 이렇게 나눠서 예정신고를 다음 달 25일, 그러니까 7월 25일에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하게 되는데 이거는 직전 과세기간, 그러니까 지금이 2020년도라면 2019년도에 반 50%. 왜냐면 2019년도 1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6월 31일까지밖에 안 됐으니까 얘를 반으로 나눠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9년 1년 동안에 부가세가 50만 원이었다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50%를 곱해서 25만 원만 내가 납부하게 되는 거죠.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는 이 1년이 지난 후에 이 예정신고에서 했던 이 확정신고 금액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1년 동안에 2020년 부가세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2021년 1월 25일에 그 2020년 부가세에다가 내가 미리 지금 25만 원 냈었죠. 25만 원을 빼고, 그러니까 25만 원이라는 건 예정신고 금액입니다. 예정신고 금액 빼고 그 금액이 바로 내가 2022년에 실제로 내야 될 부가세가 되겠죠. 여기 예정신고에서 한 거를 미리 빼주는 거예요. 세 부담을 덜기 위한 것도 있고 국가에서도 세금을 미리 조금 걷어놓으면은 국가 운용 때 좋으니까 이렇게 하게 됩니다. 세금을 한 번에 큰 돈을 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이 있어서 나눠내는 게 훨씬 나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이 금액이 25만 원 같은 경우는 사실 소액 부징수죠. 안 내는 거예요. 30만 원 미만이라서. 그렇긴 한데 예시라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간이과세의 포기입니다. 포기하고자 하는 달에 전달 마지막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는 간이과세는 포기하고 일반과세 할 수 있다고 했었죠. 반대는 안 되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3월에 포기하고 싶으면 2월 마지막 날까지 신고를 마쳐야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많고 힘들었죠. 여러분 오늘 근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특히 그 간이과세에서 비교하면서 예제 풀어본 거 있죠. 그거는 꼭 반드시 혼자서 풀어보세요. 그러셔야 됩니다. 제 거 한번 2번 들어보시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풀어보세요. 그럼 분명히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똑똑하시면 바로 문제를 풀겠지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꼭 문제 풀어보세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